뱅아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뱅아. SS님 뱅아, 박희치님 뱅아, 하결님 뱅아, 예치님 뱅아, 렁님 뱅아, 어서 안녕. 반갑습니다. 울지 말고. 오늘은 제가 데뷔한 지 이제 3주년 된 날이죠. 새 버추얼 준비하는 거 아니고요. 막방이라니 무슨 소리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졸업하는 거 맞아. 안 돼, 못 가. 밟고 가요. 누워 있어. 다들 일렬로 누워. 하나씩 밟고 갈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 가냐고. 완전히 보내는 거냐고. 가지 마. 나도 그냥 옆에 냅다 누워야겠다. 아. 음. 오늘은 이제 제가 데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고, 원래 평소 같았으면 또 무언가 전대라든지 그러한 컨텐츠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장기 휴방 하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그냥 뭘 준비하진 않았어요. 뭔가 열심히 컨텐츠 하고 냅다 장기 휴방 때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좀 인사 좀 나누고 그러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설명해. 뭘 설명해? 장기 휴방하는 이유 설명해? 전에 다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 사카님 뱅아 어서요. 반갑습니다. 안녕.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잘 안 되고 있기도 하고, 근데 현생에서도 너무 많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모로 스트레스만 자꾸 쌓여가지고,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좀 방송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은 제 방송 왜 와요? 무엇을 보러 제 방송을 보러 오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제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저의 모습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새끈하게 쉬고 오십시오. 새끈하게 쉬는 거는 어떻게 쉬고 오는 걸까요? 잘 되실 겁니다. 고마워요. 재밌어요. 그리고 귀여워요. 그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보러 오기도 하고. 익숙하니까 그냥 나를 보러 오는 것 자체가 일상이 되고, 갈 때 꼬리는 주고 가라고? 어김없는 꼬리라 보네. 채팅도 잘 읽어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놀리는 맛도 있고. 만우절 백년도나 재밌었다고? 아, 나 그날 너무 부끄러웠어.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저랑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어서 웃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러 와주시는데, 그러면은 저 또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계속 보러 오게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재밌는 모습이든 뭐 귀여운 모습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들이 있을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제가 막 슬프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러 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다양한 방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저는 방송을 키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여러분이랑.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아요. 자리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있어가지고 이렇게 활발하면은 좋은데, 평소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초반에만 이렇게 활발하고 한 막 30분, 1시간 지나면은 채팅창 횡 비는 거 많이 봤잖아요. 제 음악가인 뱅아 어서요.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자연적으로 텐션이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을 채찍질할 순 없죠. 도망간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아다가 너네 왜 채팅 안 쳐? 이러고 채찍질하면서 자리에 앉아있어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음. 그러면은 뭔가 이제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뭐 정착할 수 있게, 혹은 그거를 제가 의식하지 않고 최대한 티내지 않고 좀 텐션 유지해가면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요새 많이 쌓여 있으니까 현실에서도 현생에서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 기분이 안 좋은 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방송도 잘 안 되는 게 보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좀 숨기고 잘 버티면서 방송을 진행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에너지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장기 휴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나는 때리라고? 어, 찰싹찰싹 때리면서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데 샷다 내려가면서 서로의 고충이 있으니,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간혹 이제 뭐 내 방송은 시청자들이 많이 없고 뭐 채팅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일단 당연히 시청자들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방송을 보고 안 보고는 시청자 자유란 말이죠. 채팅을 치고 안 치고도 본인 자유예요. 채팅을 많이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득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들 비율은 채팅 치는 사람들보다 득방하는 시청자들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채팅이 없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간혹 이제 채팅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리머를 채찍질하는 피드백들이 많아요. 네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채팅을 끌어낼 수 있는 얘기를 뭐 네가 해야지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반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스트리머가 벽 보고 얘기하듯이 진짜 2시간, 3시간을 떠들어도 채팅을 쳐주는 유형의 시청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않으면은 답 없어요. 계속 혼자 떠드는 거야. 한 30명이 듣고 있어도 그 30명이 다 득방러면은, 그러면은 채팅 안 올라오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본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반은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원원님 뱅가 어서요, 반갑습니다. 맞아, 그거예요. 말을 걸어도 이제 대답을 해야 대화를 하는데, 항상 이제 제 방송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한 3시간 정도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좀 티키타카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충분히 2-3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갈 수 있는 분량인데, 나 혼자만 자꾸 말하게 돼가지고 20분 만에 대화가 독 나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제가 그것 때문에 현타 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 아마 현타 왔을 그 시점도 이미 현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시점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또 이제 많이 시청자들 늘어나고 다 알아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좀 아마 현생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겹친 기간이었던 것 같아. 에나님 뱅아 어서요, 반갑습니다. 뱅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오실 때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회복해서 돌아올게요. 맞아요. 문답을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그냥 나 혼자 계속 이제, 왜냐면 주제를 막 3개 정도 가져와요. 그러면 한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은 한 30분 동안 떠들 수 있는 주제인데, 나 혼자 대답이 안 오니까 나 혼자 5분, 10분 얘기하다 보면은 끝나. 그러면 다음 주제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게 돼.
그 다음 주제 또한 서로 막 문답을 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은 1시간, 2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데 나 혼자 다 떠드니까 대답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준비한 내용을 말하다 보니까 20분 만에 끝나요. 그럼 또 다음 주제를 가져와. 근데 그게 반복되면은 이제 1시간도 안 됐는데 할 말이 떨어져. 그럼 이제부터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많았다 보니까 잘 가세요. 나 보내버리는 것 같은데 아예. 그쵸. 혼자 떠드는 거는 진짜 물론 스트리머를 하려면은 벽 보고 막 3, 4시간 떠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방송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잘 달려왔고 건강하게 잘 쉬고 오세요. 고마워요. 잘 쉬고 올게요. 왜냐면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재밌어가지고 한다. 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한다. 여차하면 이거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간혹 이제 스트리머랑 연애하고 싶어서 이래서 방송 킨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기는 하던데. 그런 정말 정신 나간 이유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거 하나거든요. 외로워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원초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은 외로움이 들어가 있어요. 외로워서 사람들이랑 좀 교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텅 빈 채팅장에 시청자가 없으면은 이러면은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티키타카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쵸? 뱅하 라쿠님 어서와요. 마지막이라니. 아예 마지막은 아니고 장기 휴방하고 올 거예요. 얼마나 쉬다 올진 모르겠는데 무기한 휴방은 아니에요. 막 이래놓고 내년에 온다거나 갑자기 졸업공지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자, 한 맥시멈 3달 보고 있어요. 그 안에는 돌아올 거야. 외로운 것도 있지만 재밌어 보인다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쵸? 근데 재밌어 보인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도 외로움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외로움이 없으면은 외로워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나 좀 잘 될 것 같은 데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진짜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접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서 방송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외로움이 있는 거짓말 왜 나 이러고 졸업할 것 같아? 이러다 나 제대할 때 같이 오겠네. 그거 뭐 내가 2년 뒤에 오겠냐고. 2년 뒤에 오는 거면 사실상 졸업했다 복귀하는 거잖아. 졸업 번복하고. 제가 방송 보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서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걸어왔더라고요. 그렇구만요. 뭔가 잘 맞으셨나 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2년이라니 왜 1년 6개월이야 라고 하려고? 그럴 줄 알았다. 그대로 말하네. 어디까지 얘기했나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래서 대화 저챗을 할 때 대화 주제를 좀 안 들고 오기 시작했어요. 들고 와도 금방 끝나버리니까 내가 주제를 들고 오는 그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나 하자 해서 오히려 수다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화 주제를 준비를 해서 오는 게 맞는데 머리를 짜매가지고 주제를 선정해 와도 금방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 노력에 에너지를 쏟기가 싫어서 오히려 그 에너지를 아끼게 돼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이미 좀 제 상태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던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2년이면 뉴 100년으로 돌아오는 건가? 2년 만에 돌아오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만하다. 처음에는 준비하다가 점점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차라리 그럼 나아요. 처음에 뭔가 대화 주제를 준비를 했다가 이제 시청자들 세팅에 말려가지고 막 의식의 흐름대로 분명히 나는 디진다 돈가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무슨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도 또 수다 방송의 묘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이제 채팅이랑 좀 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 혼자 준비했던 거 얘기 다 끝나고 할 얘기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다시 보기 봤을 때 게임 방송일 때는 막 3시간씩 찍혀 있는데 수다 방송일 때는 1시간 20분 만에 방송되고 그런 다시 보기들 돌아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끄느니 차라리 좀 일찍 끄고 내 할 일 하자 해서 방송 빨리 끄고 편집하러 가고 그랬을 때일 거예요. 2년이면은 100년 누나를 다시 보겠다고? 만우절에 돌아오는 거야? 또 누나 버전으로 해서? 아무 말 대잔치가 되면 문제가 되긴 하죠. 그쵸? 이것도 채팅이랑 아무 말 대잔치면 괜찮은데 나 혼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으면은 이러면은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요. 너무 지쳤어. 그래서 차라리 디진다 돈가스 먹는데 맵찔이라 놀림받고 그치 그럼 다행이지. 근데 이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으면 디진다 돈가스 먹고 있는데 내가 막 매워가지고 학습하고 있는데 아유 맵찔이 이러면서 놀리고 있으면 이거 티키타카가 될 텐데 거기서 만약에 채팅에서 저 오늘 치킨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어쩌라고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디진다 돈가스 먹고 뒤질라 하고 있는데 니 치킨 먹은 게 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제가 괜히 방송에 자꾸 자기 얘기하면은 좀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넘어갈 때도 있기는 한데 진짜 할 말 없고 채팅 없고 그럴 때는 좀 TMI 발설해도 유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분명히 확실하게 대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잠깐 머리가 순간 픽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TMI는 할 거면 후원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후원으로 TMI 하는 것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돈 주고 TMI 하는 것조차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방송 흐름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보긴 어렵거든. 사실 뭐 그냥 1,000원 후원 들어오면서 디진다 돈가스 먹었는데 매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을 수 있다 치는데 갑자기 뭐 1,000원짜리 후원 들어오더니 갑자기 고봉밥으로다가 백현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아 공간이 모자라네요. 다음에 이어서 쓸게요 하던데 1,000원 후원 다시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글쎄 이렇게 이러면은 사실 그거 그냥 무시해야 된다. 돈만 받고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TMI는 아니죠. 같은 디진다 돈가스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조심해야 돼요. 디진다 돈가스 먹기 컨텐츠를 하면서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엄마가 우유를 갖다 줬는데 우유를 마시고 나서도
매운 게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치즈를 막 3장 겹쳐가지고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 1절만 해야 돼요. 그 공감도, 공감으로 자기 얘기하는 것도 1절만 해야 돼. 물론 내가 괜찮았어요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 답하는 건 괜찮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했을 때 내가 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엄마가 우유 갖다 주셔가지고 살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쵸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거기서 자기 얘기 멈춰야 돼. 제가 디진 돈가스 먹어봤는데 많이 매워서 투게더 아이스크림 준비하세요. 그런 정도는 괜찮죠. 그쵸? 음. 음. 이것도 결국에는 알잘딱이 필요해요. 좀 센스 있게 좀 어느 정도에서 끊을지 이게 TMI일지 아닐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도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알잘딱갈센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스트리머 반응 보시면 돼요. 스트리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반응을 잘 해주면은 그러면은 뭐 잘 된 거고 근데 뭔가 좀 시큰둥하고 대답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 뒤에 내용을 이어가면 안 돼. 끊어야 돼. 스트리머가 딱 봐도 내가 채팅을 쳤는데 첫 번째는 읽어줬는데 두 번째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안 읽어줬어. 근데 스트리머가 그거 안 읽어주고 그냥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이어가지고 자기 얘기 계속하고 앉아있으면은 그거는 눈치가 없는 거예요. 내 채팅 안 읽어주네? 그러면은 여기서 끊어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걸 못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꼭 이제 여러분들 얘기라기보다는 다른 방송 돌아다니면서 봐도 좀 그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유입 절단기인 것 같아. 진짜 지나가다가 방송 보면은 그 사람 채팅창에서 설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가고 그래. 차라리 스트리머가 오늘 뭐하고 지냈어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 맞아. 그냥 냅다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나한테 물어볼 때만 내 얘기 꺼내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얘기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자기 얘기 꺼내면 대답 안 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좀 자기 얘기는 적당히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솔직히 죄송합니다 안 해도 돼.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조심만 해주면 괜찮은데 삐져갖고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 꼭.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자, 자기 얘기는 좀 적당히 이러면은 사라져버려 그냥. 차라리 조용히 있으면 그래 그냥 삐져서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거기서 막 반발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님이 뭔데 그러시죠? 나 스트리머인데 내 방송인데 내 방송인데 나한테 님이 뭔데. 나 옛날에 유튜브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명 차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꾸 막 자기가 원하는 노래 커버해달라고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커버곡 올릴 때마다 백현님 이 노래도 해주세요. 백현님 이 노래도 제발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백현님 다음 커버곡은 이거죠. 이래가지고 제가 커버를 해야 될 목록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해달라고 그만해라. 그러니까 답글을 이렇게 단 거예요. 저 2번밖에 요구 안 했는데요. 그게 중요하냐고. 아니 그리고 내가 그 요구 받은 것만 4번이었어 걔한테. 뭘 2번밖에 안 해.
차라리 스트리머가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야지 아무래도. 그치. 내가 나 무슨 노래 커버할까 이럴 때 뭐 댓글로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겠는데 냅다 그냥 상관없는데 와가지고 백현님 이거 커버해주세요 저거 커버해주세요. 백현님 이거 커버는 언제 해주시나요? 아니 커버곡 내는 거 다 돈이야. 심지어 그거 회수도 안 돼. 저작권 때문에 수익도 안 나는 거라서 무조건 적자 보고 만드는 거란 말이죠. 먹이업들도 다 적자 보면서 만드는 게 커버곡인데 그거를 그 공장 찍어내듯이 해가지고 올릴 수 있겠냐고. 불가능해요 이건. 스트리머가 제 목소리 타입을 몰라서 그런데 어떤 느낌의 노래가 어울릴까요? 그러면 모를까나. 그치. 제가 어떤 노래를 커버하는 게 저한테 어울릴까요? 이러면은 백현님 이 노래 커버하시면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냥 한 번씩 추천해주는 것도 큰 문제는 안 돼요. 뭐 커버곡이든 뭐 게시물이든 게시물은 좀 다르겠다. 이제 커버곡 영상 올렸을 때 댓글에다가 백현님 이 노래도 커버 한번 해보시면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딱 그 한 번에서 끝나면 괜찮아. 그게 지속되면 문제지. 침묵도 안 좋고 침묵은 금하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자기 목소리는 스스로는 듣기 싫기에 잘 모르긴 해요. 그치. 근데 방송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되긴 해요. 자기 목소리 듣기 싫다고 막 다시 보기 안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 침묵은 괜히 맞어. 침묵이 있잖아요. 채팅 내부에서 침묵을 하는 거는 밴할 수가 있는데 진짜 골치 아픈 게 외부 침묵이에요. 채연님 뱅아 어서 반갑습니다. 안녕. 외부에서 시청자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면서 자기들의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단톡도 만들고 뭐 디스코드 방 들어가서 막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고 있어. 근데 이거는 뭔가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거든. 아예 대놓고 뭐 백연의 팬 디스코드 방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내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잖아요. 따로 자기들끼리의 그런 그 팬방을 만들지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들끼리 외부에서 친해져가지고 우리들끼리 그냥 놀고 있는 건데요 이러면은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막겠어. 근데 이러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가 공통된 방송인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그 방송인들 얘기를 해.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뒤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가 제 친목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뒷담 뒷코나 그런 거면 제지를 먹어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뒤에서 뒷담하고 있으면은 그거 그 내부 고발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어떻게 막겠어 그거. 난 모르고 있단 말이야. 침묵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진짜 막 이런 경우가 꼭 있단 말이죠. 한 스트리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스트리머를 보는 뭐 시청자층이 한 다여섯 명 있다고 쳐. 근데 그 다여섯 명이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시도를 하더니 디스코드방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침묵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 다여섯 명이 내가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 내 방송을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방송을 안 들어와요. 왜?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내 방송을 보는 다여섯 명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야. 심지어 만약에 그 다여섯 명 중에 한 명이 방송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 내 팬이었던 그 다여섯 명들이 갑자기 개방송으로 가. 왜? 내가 보던 방송인보다 나랑 친한 친구가 방송을 켰다는데 그 친구 방송 궁금하잖아. 이런 정신 나간 사례가 생기긴 한단 말이죠. 이러면은 사실상 시청자를 뺏어간 거죠. 방송인 입장으로 상상해 봤는데 어우 두야. 괜히 침묵을 막는 게 그래서가 아니에요. 스트리머라는 직업은 진짜 맞아요. 골치가 매우 아파요.
친목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결국 조용히 나왔어요. 디코에서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디코 내부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친목 일어나고 그러면은 정신 나가거든. 제가 괜히 디스코드 수다방을 막은 게 아니에요. 네이버 카페에도 있듯이 자기 과시도 하면 안 됩니다. 너 자기 과시 절대 안 돼요, 진짜. 제가 나왔어요. 진작에 나올 걸 그랬나봐요. 맞아요.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진짜, 왜냐면 내 방송 시청자들은 나를 보러 오는 거지. 그 채팅에 있는 누군가를 보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팅에서 누군가가 백년님 저 월급 3, 400 벌어요. 저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저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 2개 관리하고 있어요. 어쩌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월 500만 원씩 싸주든가. 응? 응. 안 궁금해. 차라리 헛소리글 올리는 데를 가지 그러니. 허언증 갤러리를 추천드립니다. 응원이라도 하든가. 이 중점은 다른 시청자들은 안 궁금해. 다른 시청자들은 네 얘기가 안 궁금해요. 내 얘기 보러 온 거지. 징빙이 돼도 쓸데없는 자기과시죠. 물론 이제 갑자기 내 방송에 1,000만 원 쏘면서 나 상가 건물 3개 건물 주니까 1,000만 원 정도 너한테 후원해도 남음 이러면은 아이고 형님 하면서 무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그 순간이지. 이제 채팅에서 갑질하면은 그건 내쫓아야 돼.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하면 그거 하나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냥 백야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이 정도 하나만 하면 그냥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생일 안 물어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 나름 이제 자기 생일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렇고 아 생일이에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송인한테 생일 축하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백현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케이크 사주셨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생일입니다는 생일에서 끝나야 돼요. 축하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돼. 그걸 카페에 넣을 뻔했다고요? 아니 카페 괜찮아요. 카페에서 그냥 일상 게시판에 왜냐면 팬카페에 일상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팬들 자기 일상 올리는 거여가지고 거긴 괜찮아. 거기서 그냥 백예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해가지고 뭐 생일이어가지고 뭐 생일 친구들이랑 뭐 어디 가서 놀고 케이크도 먹고 막 저녁에 고기 구워 그렇게 이제 자기 일상 올리는 그러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팬카페는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그저 축하만 받고 그러면 됩니다. 너무 이제 근데 이제 일상적인 거를 올리고 좀 너무 자기 개인 정보를 올리지만 않으면 돼요. 만약에 이제 뭐 택배 받은 거 짤 올렸는데 거기 운송장에 자기 막 이름이랑 주소랑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면 그건 제가 글체로 삭제할 거고. 자기 셀카 막 얼굴 나오게 올리는 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뭐 자기 얼굴 나오게 올리는 거 그거를 내가 삭제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만약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거는 책임져 주지 않을 거예요. 최애한테 생축받는 거 좋긴 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일 얘기하고 그러는 거 맞아 축하만 받고 그러면 돼요. 아무튼 만우절로 여장이나 남장하고 올리면 괜찮나요? 그래도 얼굴은 좀 가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웬만하면은 자기 신변은 자기가 알아서 보호를 하는 거를 좀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 마스크 쓰면은 오케이. 또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기보다는 지금 뭔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거든요. 음, 참고로 저 219 생일입니다. 그때 저 없으니까 미리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제 팬카페 통해가지고 글 쓰시면 또 거기서도 추천? 축하해드릴게요. 스트리머 생활을 해보니 생각보다 밖에 안 나가고 우울해지더군요. 스트리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놀 시간에 집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방송을 할 때, 어, 심지어 사람이 없어. 채팅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그럼 우울함은 악화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공지방송 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진짜 심적으로 너무 막 에너지가 없는 느낌이 드니까. 진짜 생전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 약의 힘이 필요하면은 줄 수는 있는데 추천은 안 함. 너, 너 아픈 거 아니고 쓸데없이 뭘 많이 해가지고 지친 거니까, 어, 꺼지셈 이래가지고, 네 멘탈 건강함, 그냥 지친 거임 이 상태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약 필요하면 줄 건데, 안 먹는 게 좋음. 이래서, 그쵸. 약은 진짜로 필요한 상태 아니면은 권장 안 해주니까. 에, 이제 상담사가 봤을 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몸으로 치면은 다쳐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니, 이 자식 유산소 2시간 뛰더니, 근력 운동까지 3시간 돌리고 왔네? 이래놓고는 지금 체력 다 떨어지고 나서는, 저 몸에 너무 에너지가 없어요. 몸 상태가 이상해요. 아픈가 봐요. 이러고 온 거라고. 한숨 자, 이 자식아. 운동 줄이고 한숨 자. 좀, 정신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너 이상 없다. 그니까, 괜찮다. 그냥, 마음의 무게를 좀 줄이래요. 너무 조급하게 막 마음 먹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잠깐 방송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휴방을 하게 된 거예요. 음, 내가 좀 이제 정신을 소모를 하는 일 중에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거. 음, 쉽게 말하면 번아웃이 온 겁니다. 그런가 봐. 내가 즐겁고 그러면 괜찮은데 챗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방송한 게 아닌데 그쵸. 현타 시계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혼자 떠들려고 방송을 켰나. 약 계속 먹으면 의존증 생겨가지고 그쵸. 그래서 약은 딱 그럴 때 주는 거죠. 진짜 이거를 먹었을 때보다 사실 정신과 약은 먹었을 때 부작용이 무조건 오잖아요. 무조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다 마련이 돼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먹었을 때의 부작용보다 먹지 않았을 때 그 위험함이 더 크니까 약을 주는 건데, 저는 그냥 쉬면은 된다. 하는 일들을 좀 줄이고 쉬어주면은 된다. 그런 상태니까 저는 굳이 약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음, 현타가 계속되면 번아웃이 오고, 번아웃도 유지되면 우울증도 찾아옵니다. 이제 그게 찾아오기 전 단계여가지고 일단 보낸 것 같아요. 번아웃을 좀 막아주는, 번아웃을 좀 벗어나게 하도록. 충동을 느끼는 정도가 아닌 이상 약은 피해야죠. 그래서 저는 정신과 약은 받지 않았고 그 대신 위장약을 달고 살고 있답니다. 소화기관이 안 좋아. 요새 좀만 과식하면은 바로 그냥 속이 더부룩해지더라고요. 바로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최근에도 약 2주치 처방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먹고 있어. 번아웃하고 우울증 사이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은 그겁니다. 요즘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이랑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현 상황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쉬고 에너지 충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다.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하긴 또 소화불량이 스트레스가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죠. 하도 스트레스 받고 사니까 그런가? 음, 음, 음. 진짜 어 어쩔 때는 진짜 토할 것 같을 정도로 많이 먹어도 괜찮을 때가 있는데 그냥 적당히 오늘 좀 많이 먹었다 이랬는데 소화 안 돼가지고 막 다음날까지 죽어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 스트레스를 줄여보시고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스트레스가 뭐가 있을까? 영화 감상. 영화비 너무 비싸. 무슨 한 편 보는데 15,000원이야. 스트레스. 운동을 하거나. 최근에 제가 그래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홈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유산소를 못 해가지고 좀 건강한 돼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발을 살짝 접질려가지고 빡센 운동을 또 못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좋아요. 좀 쉬는 동안에 책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요. 제가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취미가 독서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요새 너무 많다 보니까 책을 거의 못 읽어요. 책 안 읽은 지 되게 오래됐어. 항상 방송, 편집, 막 녹음, 운동,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막 자격증 공부 이런 거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웹툰 같은 경우, 웹툰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다 가다 막 교통수단 뭐 지하철 이런 데에서 간간히 볼 수라도 있는데 책은 아무래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는 게 여의치 않잖아요, 상황이. 한 번은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이력서 뽑으려고 회사 도서관 가가지고 뽑는 김에 책 빌리고 왔다가 2주 동안 2페이지도 못 읽어가지고 2페이지는 오바고 한 20페이지 좀 안 되게 읽어가지고 반납하러 간 적도 있어요. 연장해봤자 다 못 읽을 것 같아서 하루에 막 2~3페이지밖에 못 읽고 정 아니면은 동네 산책이라도 해보십시오. 동네 산책을 좀 파워워킹으로 해가지고 유산소를 해야겠다. 근데 나 오늘 운동 많이 했어. 저 오늘 허벅지 운동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 면접 2군데 보러 갔는데 막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도 1시간씩 있는 거리에 면접을 보러 가고 그래가지고 막 도로는 또 무슨 막 비포장 도로가 있질 않나 오르막길 엄청나게 있질 않나 와 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저 집에 돌아올 때는 결국 한 집에 도착하기 5분쯤 전 거리부터 도저히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갖고 진짜 다리 힘 다 빠져가지고 내려가지고 끌고 갔어. 평소에 거기서 항상 자전거 밟고 다녔는데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쉬시는 동안에 나아가는 의미를 찾는 게 해소되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 쉬게 되면은 좀 방송하는 한 3~4시간 정도를 하루에 더 벌게 되는 거니까 사실 하루에 더 번다고 치기에는 방송을 제가 맨날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일주일에 뭐 6시간 내지 10시간? 예, 이 정도만 더 버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뭐 방송을 안 하는 만큼 다른 일들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막 그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무리하지는 않으려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더 자주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계속 면접 보러 다니고 또 취업하게 되면은 일하느라고 시간도 없을 거고 일하는 것도 사실 의미를 잃어버리면 현타 오고 하기 싫으니 아마 그거와 비슷할 겁니다. 하긴 그쵸. 예, 제가 계속 회사 다니면서 취업하고 퇴사하고 막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자꾸 주변에서 어디 한 군데 쭉 진득히 일해야 뭐 경력도 되고 그러지. 그러면은 뭐 의미 없다 이러는데 아니 여기서 계속 일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라고. 저도 한 군데서 쭉 일하고 싶은데 나는 내 온 관심은 요 방송 쪽에 쏠려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본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스트레스는 없어야 되잖아. 그쵸? 요즘은 자주 옮기긴 하죠. 요새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한 직장에서 5년, 10년 일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잖아요. 한 1, 2년 경력 쌓고 계속 자기 몸값 올려서 이직하고 그러지. 저도 이번 회사에서 좀 그러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못 다닐 것 같아가지고 결국 또 6개월 만에 나와서 제 경력은 또 휴지 조각이 되긴 했어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가능한 거죠. 아,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삶은 좀 또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삶이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프리랜서로 전환하기 전에 그냥 돈 버는 용도가 될 거라 회사는. 그래서 최대한 그 직무 스트레스가 적은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막 업무 외 시간에도 막 업무에 대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일은 절대 할 수가 없고. 음. 그리고 오늘 면접 두 군데 봤다 했잖아요. 음. 첫 번째 면접 본 곳에는 어디 막 무슨 그 생산 포장 이런 쪽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일반 생산직, 포장직 그냥 그런 공장이었는데 평일에 잔업이 풀로 있대요. 월화수목금 모두 잔업이 있고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 특근 있다 그래가지고 안 다녀 이씨 이러고 프리랜서야 경력이 많아야 밥이라도 사 먹죠. 그쵸? 그렇게 밥이라도 사 먹을 때까지는 계속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해도 부업으로 일할 거고. 음, 암튼 그 회사가 막 우리는 잔업이랑 특근이 많고 심지어 필참이래. 자기가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평일에 무조건 잔업 다 있고 토요일에는 2주에 한 번씩 특근이 있다. 근데 특근과 잔업이 많으니까 돈은 많이 번다 이러면서 막 어필을 하는데 됐네요. 그따구로 다닐 거면 내가 노가다를 하러 가지 씨. 프리랜서 자영업 요새 자영업자들 많이 상황 안 좋다면서요. 막 그런 영상 많이 올라오던데 강도가 가게 들어와가지고 야 있는 돈 다 내놔 이러는데 이제 포스기 여니까 현금 2,000원 있어가지고 아 강도가 이제 힘내라고 자기가 돈 꺼내서 넣어주고 그런 영상 되게 많이 올라오던데 많이 안 좋긴 해요. 요새 자영업자들 다 거지라고 최저시급도 못 번다라고 하면은 다들 분노를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런 상황이래요 지금. 자 이제 너도 공범이야. 자네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면서 돈도 못 벌 바에는 나와 같이 강도를 하지 않겠나? 또 기름값도 오르니까 맞아. 기름값 요새 막 2,000원 넘었다며. 음, 힘들고. 이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차는 자산이 아니에요. 음. 법적으로 차가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분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는 자산이 아니야. 오히려 내 재산을 깎아먹는 소모품이야.
수급 불안정. 어? 맨날 차 타고 다니면은 오래 다니면은 이제 갈아야 되지. 부품도 바꿔줘야 되지. 기름값은 매번 오르지. 차를 사면 돈이 안 모여.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겨. 차는 진짜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자산의 분류가 되는 거지. 뭔가 대출 받을 때 차가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잘 나오고 그런 용도지. 실질적으로 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내 재산 깎아먹는 대표적인 물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돈 빡세게 모으려면 차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죠. 특히 자취를 하면서 차까지 있다? 이 사람은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진짜. 월세 2번 나가는 거잖아. 돈 들어가는 철덩이, 맞아.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어디 막 출장 나가고 그런 일 없이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회사도 내가 차 타고 갈 필요 없이 막 집 앞에 5분 거리에 있다.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잘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돈 안 모으는 경우 많죠. 부잣집이거나, 그치, 처음부터 부잣집이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근데 저도 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원하는 진로 그쪽으로 가려면은 저는 차가 있기는 해야 돼서, 그래서 좀 문제기는 해요. 지금은 차가 필요 없는 일들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아마 제가 또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돈이 안 모이고 있는데, 아마 돈 모이면은 카드 할부금 다 갚고 돈 좀 모이면은 결국에는 차를 저도 사기는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고 뚜벅이를 살 수는 없긴 해가지고. 차라리 남자가 차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마인드로다가 산다 그러면은 차라리 안 살 건데. 근데 제가 생활하려면은 차가 필요해. 제가 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돈 없어가지고 차 자꾸 안 사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차 마련하기 싫어요. 그렇습니다. 차 사면은 100% 돈 안 모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파이어족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버튜버를 하는 순간 파이어는 불가능해요. 모은 돈 다 나가, 진짜. 나 버튜버 안 했으면, 방송 안 했으면 나 파이어족 가능했을 거예요. 이런데 나가는 게 생각보다 진짜 커요. 아마 진짜 데뷔했을 때 시점이 지금 3주년 됐으니까 그때 한 2년 정도는 제가 알바만 하면서 최소 생활비 쓰고 막 나머지 다 방송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마 방송 안 했으면은 뭐 적당히 직장 하나 다니면서 거기서 월급 200만 받는다고 쳐도 한 달 생활비 한 30 쓰고 나머지는 다 막 적금 넣고 그랬을 테니까. 아마 적금 넣다가 한 작년쯤부터 투자를 시작했었겠죠. 근데 투자도 막 어디 잡주 넣는 게 아니라 다들 얘기하는 뭐 S&P 500 이런 안정자산 이런 데에다가 넣었을 거라. 아마 그렇게 지냈으면 한 5년쯤 뒤에 5년 10년 안에 은퇴할 수 있잖아. 3전 많이 넣었을 것 같아. 3전 6만원대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데에 좀 꾸준히 넣었으면은 지금 재산 한 3배 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전이 3배까지는 안 불었을 것 같다. 한 14만 됐을 때 제가 그때 아마 팔았을 거야. 18만 20만 돼서 파는 게 아니라 14만쯤 됐을 때 여기가 고점이겠구나 해서 한 2.5배 정도 늘었겠다. 차 사고 싶은 마음과 안 사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돈 없어가지고 3전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3전을 3년 동안
6만 원대에 진입을 해서 3년 동안 삼전이 계속 6만 원대인 거야.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2주밖에 없고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내주님 뱅아 어서요 반갑습니다. 떡상했다고 들었어요. 그치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에라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오르지도 않는 거 그 뉴스에서는 또 계속 3전 망한다 망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에이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해서 1,500원 1,500원으로다가 익절했는데 팔자마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고 이런 그지 같은 국장. 그 뒤로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이상해요. 어? 아니 주식 코인 하는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로 만든 다음에 월급 받아가지고 적금 넣고 이런 사람이 현명해야 되거든요. 월급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적금 넣고 꾸준히 모아가지고 이러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요새 적금만 가지고는 집을 못 사잖아요. 왜 왜 투자를 안 하고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왜 바보가 되는데 왜 이 이상해 세상이. 반대야 지금. 나는 주식 코인 같은 거 생각 없고 그냥 적금 열심히 모을 거야 라고 하면 바보 되는 세상이야 지금. 그렇게 모아봤자 뭐 집은 살 수 있겠냐. 못 사.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하면 망, 안 하면 성공. 그치. 주식이 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돼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음. 아무튼 그렇네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좀 보통 쉬는 동안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기 개발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하는 게 많아가지고 내 시간도 없는데 근데 돈도 못 벌어. 이 시간에 차라리 노가다를 했으면은 내가 투자하는 시간만큼 노가다를 했으면은 진짜 월 700, 800 벌었을 수도 있어. 근데 현실은 시궁창 돈을 못 벌고 있어. 근데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진도들도 느리고. 아무튼 3주년 축하하고요. 고생 많으시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편집자 쪽으로 부업하는 거를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어차피 제 유튜브 제가 편집하니까. 근데 또 편집자 업계에서 포트폴리오로 자기 영상은 못 올리거든요. 다른 사람을 해주는 게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포폴이 될 영상들도 좀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커미션을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편집자로 일하기는 어려워. 3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료로다가 만들어주고 그럼 또 안 되거든요. 포폴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처에서 하긴 하더라고요. 막 포폴용으로다가 좀 싸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을 좀 고안해서 하고는 있어요. 이제 포폴용 좀 제가 지금 이제 금액 책정하고 있는 거는 업계에서 좀 일반적으로 책정하고 있기는 해요. 뱅하 어리당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왜냐면 또 너무 싸게 받으면은 업계에서 욕먹거든. 업계에서 블랙리스트 돼요. 막 분당 3,000원 이렇게 받고 편집해 주잖아요. 그 블랙리스트 됩니다. 사실 그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게 제대로 편집하면은 진짜 대충 편집하는 거 아니면은 1분짜리 분량 만드는데도 진짜 최소 1시간은 걸리거든. 차라리 친구면 이해라도 되지. 그치 뭐 지인 그냥 한두 번씩 싸게 해주는 거는 괜찮죠. 근데 그게 꾸준히 되면은 좀 문제가 되죠.
너무 싸게 하면 배제당하고 그림업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러스트 고퀄 일러스트에 막 방송용으로다가 LD 배경까지 해가지고 전신으로 뽑아주는데 5만 원 이렇게 받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업계 사람들한테 쌍욕 먹거든요. 네가 시장 단가 다 파기한다고. 이래서 이런 쪽 업계도 시장 단가를 좀 잘 알아봐야 돼. 그래서 좀 편집자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자문을 좀 많이 구해봤어요. 단가 책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래저래 좀 물어봤어. 포폴용으로 한 명 5만 원이면 뭐를 까나요? 포폴용으로다가 한 7분짜리 분량? 포폴 할인해서 5만 원.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근데 아마 10분 분량이면은 그것도 좀 욕먹을 수도 있어요. 포폴이라도 분당 5천 원은 너무 심하지 않냐 하면서. 특히 이제 포폴용 무료 편집 이건 안 돼. 이거는 진짜 안 된다 하더라고요. 무료 편집 뭐 분당 2,000원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막 트위터나 그런 데에서 트위터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 편집자 모집한다고 올라오는 글들을 다 스크랩 해놓고는 있는데 내 포폴이 없어가지고 지원은 못하고 있어. 항상 모집 공고 올라올 때마다 스크랩은 해놨는데. 근데 사실 저는 어디 동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그냥 제가 외주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신청 받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해요. 외주 신청 들어오는 대로다가 좀 단가 협의도 하고 하면서 물론 제가 먼저 이제 이 정도 금액 괜찮냐고 제안을 드리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좀만 더 싸게 안 될까요 하면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는 볼 수 있도록. 그래도 진짜 싸도 분당 10,000원은 받아줘야 된다곤 하더라고요. 솔깃하군요. 근데 다만 저도 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편집을 그렇게 잘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냥 원하는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최대한 잘 해보겠다 하는 정도밖에 못하긴 해요. 저 공부를 지금은 돈 받고 편집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신청 들어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일하겠지만 일단은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요. 프리미어 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를 줄 아니까 애프터 이펙트 쪽을 좀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휴반 기간 동안에는 좀 편집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집 공부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편집하는 데 있어서는 페이스 조절을 하거든요. 하다가 힘들면은 냅다 쉬어요. 무리해가지고 편집해봤자 퀄리티가 안 나오거든. 물론 다른 분들 영상 편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내 영상 편집하는 것보다는 무리해서 편집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하고 마감 일정도 맞추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제 영상 편집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 거 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 돈 받고 다른 사람들 해주는 거랑은 그 무게가 다르니까요. 수준은 맞춰야 하니까. 사실 내가 영상 올릴 때마다 조회수 5만 10만씩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굳이 편집 외주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현실은 500 나오면은 잘 나오고 있는 거라 오히려 노동시간 대비 돈을 못 벌고 있고 워라밸 박살나고 있죠. 냉혹한 현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영업자야. 내 방송이 딱 자영업 아니에요? 내 시간 다 갈아가면서 하는데
시간 대비 돈 못 벌고 유튜브 영상도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막 5시간, 10시간씩 편집해서 올렸는데 돈 300원 벌고 맞긴 해요. 이것도 결국에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방송 유튜브라는 것도. 심지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수익 창출이 되는 유튜브니까. 내가 자영업자의 현실을 내가 보여주네. 노동시간 대비 돈 드럽게 못 벌어. 뭐 하나 잘 터지면은 그때 장사 한번 잘 되는 거고. 수입 들쭉날쭉. 근데 올해 들어서는 돈을 다 못 벌었어. 그래도 방송에서는 좀, 그래도 이번 달, 지난달에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수금 컨텐츠가 있었어가지고. 진짜 복귀할 때는 좀 치즈로 맞을 수 있는 컨텐츠를 한 번씩, 달에 한 번씩 들고 와야 될까봐. 3월에는 탈출 맵 하면서 이제 치즈 쏘면은 탈출 못하게 괴롭히는 그런 맵 들어가니까 후원 들어오고 4월에는 이제 만우절에 디진다 돈가스 먹방 하면서 막 물 마시기, 쿨피스 마시기 금지 이런 거 넣으니까 여기도 이제 돈 들어왔는데 나 괴롭히는 거 하니까 돈이 되네. 치즈 쓰면 고통받는 컨텐츠 하니까 돈이 좀 돼요. 이런 컨텐츠를 달에 한두 번씩 들고 와야 될까봐요. 오히려 속 시원했다고? 사실 이런 게 윈윈이지 않을까. 나는 죽어가기는 해도. 치즈 쏜 사람들이 치즈 안 아깝잖아. 그걸로 고통받고 있으면. 한 번 쌌는데 아까우면은 뭐 다시 안 쏘는 거고. 근데 한 번 쌌는데, 맛있네? 이러면은 더 충전해가지고 쏘는 거고.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돈은 버는 거고. 사실 스트리머라는 직업은,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야 더. 저는 솔직히 그때 탈출맵 했을 때 있잖아요. 나 솔직히 벌칙 방송 하길 원했어요. 당연히 티만 안 냈지. 그때 컨텐츠가 뭐였냐면은 제가 원래 금토일 서버였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에 제가 원래 다른 방송 예정이었는데 그 서버를 들어가게 되면서 일정이 겹치니까 그 금요일 일정을 빼버리고 금토일 그 서버 탈출 미션을 걸고 금요일에 제가 서버 탈출하면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휴방하는 거고 탈출 못하면은 일요일까지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만약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탈출을 못하면은 그때는 벌칙 방송 이게 들어갔던 거였단 말이에요. 사실 속마음은 저는 벌칙 방송까지 들어가기를 원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내가 탈출을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 음, 맞아. 스트리머가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야 돈을 버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서버가 또 너무 빨리 탈출하면 그것도 안 좋긴 해. 그래도 그때는 꽤 이제 나 괴롭히겠다고 후원들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때 이제 탈출을 안 하길 원하기는 했는데 저 진짜 한 20분 만에 탈출할 줄 알았거든요. 평소에 내 방송 자체가 치즈가 잘 안 쏴지는 방송이다 보니까 후원 전혀 안 들어올 거다 이 생각. 들어와봤자 한 1,000원, 2,000원 들어오겠지 해서 빨리 탈출하고 쉬러 가자 이 생각이었었는데 생각보다 공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서 고통스러웠지.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이 이제 TNT로 인해 다 터지고 있으니까 후원 들어와서 기분은 좋은데 마음은 아프고 그 맛에 치즈 쏘는 게 또 그 맛에 치즈 쏘는 거 아닐까 싶죠. 나중에 좀 그런 류의 서버들 많이 들어가야겠다. 맞긴 해요.
근데 그 전에 장기 휴방하지 않았어요? 음, 아니요. 장기 휴방은 오늘부터.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장기 휴방 들어가고요. 그 전에는 장기 휴방 안 했어요. 작년에 한 번 장기 휴방한 적 있어요. 한 달 반 정도인가? 근데 그때는 좀 이런 심적인 이유 때문에 장기 휴방을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음, 오늘 오늘 이후로 장기 휴방 들어가요. 그 장기 휴방 하는 게 지금이에요. 2달에 한 번씩 수금 컨텐츠. 그것도 좀 잘 들어가야 되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치즈 연동이 되는 막 그런 수금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마크 서버를 들어가는데 힐링 서버야. 그냥 힐링 서버로 농사 짓고 있는데 1,000원 주면은 TNT 하나 떨어진대. 이런 이런 거면은 또 사람들 안 쏠 거란 말이죠. 뭔가 나를 본격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휴방 중에 오랜만에 방송 킨 적 있었잖아요. 음. 아, 그거는 좀 그거 같은데? 장기 휴방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간의 그 텀이 길었던 거. 왜냐면 제가 주 2회에서 4회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난주에 월화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토일 방송 이러면은 그럼 사실상 2주 정도 휴방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막 금요일 날 왔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간격이 머니까 장기 휴방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스케줄표를 짜가지고 스케줄대로 방송을 했다 보니까 적으면은 일주일에 2번밖에 방송을 못했으니까. 힐링 서버인데 감옥이 있으면은 쏘긴 할 거예요. 오랜만에 쉬었다가 켰던 걸로 안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마 그런 경우는 있지 않았을까요? 일정이 좀 생겨가지고 원래 방송 날이었는데 이제 휴방으로 미뤘다거나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날짜를 좀 바꿨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휴방 중이 아니라 그냥 스케줄상 오랜만에 방송일 수도 있고. 그래도 휴방 전 막방이라고 들어서 오늘이 장기 휴방 들어가기 전 막방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간간히 방송 킬 것 같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랑 수다하는 그런 뭐 근황 토크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게임하는데 심심해가지고 틀어놓는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복귀 전에 간간히 한 번씩 키는 방송은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 보통 최근에 켰던 방송이 뭐였더라? 바이오하자드 7이었죠. 그래서 7을 다 클리어를 했으니까 이제 휴방 기간 동안에는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8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거 할 때 방송 키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 팬카페에서 막방 때 못 가서 아쉽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어쩌면 공지방송 했을 때일 수도 있어요. 장기 휴방 공지를 오늘이 아니라 지난달에 한 번 했었거든요. 지난달에 한 번 장기 휴방 하겠다 공지를 했었는데 그날 바로 장기 휴방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아무런 그 내용도 없이 갑자기 오랫동안 쉬다 오겠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때 3월 23일인가? 그때쯤 공지 방송 켜가지고 맞아요. 그때쯤에 제가 공지 방송 한 번 한 다음에 4월 8일 3주년 기념을 마지막으로 좀 쉬다 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지 방송 지나고도 쭉
방송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맥시멈 3달 보고 있어요. 7월 안에는 돌아올 계획이고, 이것도 확신은 못 하는데. 이번에 휴방 제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마 복귀 전에도 간간히 뭐 게임 방송 같은 거는 간간히 킬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게 정규 방송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오늘 방송 킵니다 공지는 안 될 거예요. 그때처럼 가끔 올 거예요. 가끔씩 오려고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장기 휴방 기간이기는 하다 보니까 온다고 해놓고 못 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도 만약에 복귀하게 되면은 쉬다가 복귀하게 될 때 복귀 날은 확실하게 공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상황이랑 정신? 마음? 그런 상태가 괜찮아지면은 그때쯤 천천히 복귀 날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러 올게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리고 저와의 그 소통 방식은 방송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트위터도 있고 팬카페도 있으니까 디스코드는 사실 팬아트 올리는 거 아니면은 딱히 없고 그래서 디스코드에 글 쓰는 거는 많이 없을 것 같고 트위터랑 팬카페 뭐 유튜브 커뮤니티는 모르겠다. 유튜브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소통이 많이 안 돼가지고 트위터랑 팬카페 이쪽에서 여러분 저랑 소통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좀 글 많이 올릴게요. 팬카페에 특히. 트위터는 뭐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반응이 많이 없어갖고 3주년 맞아서 장기 휴방하는 게 복귀하기 전에 충분히 쉬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서 꼭 필요한 거죠. 네. 제가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최악의 경우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여차하면은 좀 계속 힘들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무슨 사고요? 그냥 방송 중에 뭐 시청자한테 화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화병으로 쓰러진다거나 좀 그런 거? 좀 지쳐가지고 알아눕는다거나 그런 것들 아무래도 그러죠. 그럴 리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얘기했던 내용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이거든요. 요새 좀 많이 바쁘고 현실 이제 방송이 아닌 제 삶이 따로 있잖아요. 방송 외에도.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방송에서 여러분들이랑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장기 휴방을 하는 거다. 이게 일단 메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돌아오겠다. 이게 이제 중점 내용이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방송을 할 때 제가 좀 규모가 있었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오히려 악질들이 있다고 해도 평소에 방송이 잘 됐으면은 오히려 내 스트레스를 풀어줄 그런 해소제가 됐을 텐데 솔직히 알잖아요. 제 방송 사람 많이 없잖아요. 지금도 처음에는 사람들 막 7, 8명씩 와가지고 채팅치고 그랬는데 지금 채팅창 봐봐 2분밖에 없잖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시청자를 탓하면 또 안 되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멘탈 관리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리를 할 만한 에너지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고 채팅 줄어들고 시청자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채팅을 쳤는데 뭐 TMI 같은 거를 했어. 뭐 자기 얘기 막 일기장을 썼어요, 채팅에. 그 평소에는 그냥 어 이거는 내 방송이니까 자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경고만 날릴 수도 있고, 자꾸 TMI 하시면은 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가 팍 쌓여있는 상태에 진짜 그 불쾌지수 예민도 맥스면은 거기서 갑자기 막 화를 크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힘이 되어줄게요. 고마워요. 가슴 따뜻해지는 말이다 진짜. 그래서 좀 그런 의미로 제가 터지는 거를 막기 위한 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료로서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나도 재미있는 얘기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야 내 방송 보는 여러분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송 들어왔는데 맨날 내가 내 방송 시청자 없어, 뭐 맨날 애들 채팅 치다가 막 사라져, 뭐 내가 뭐 얘기해도 대답 안 해줘 이러면서 찡찡대고 있으면은 그 보는 여러분도 지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더 안 오게 돼요. 쉬고 나서 복귀할 때는 버추얼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든지 새롭고 재밌는 컨텐츠 갖고 멋있게 돌아와요. 버추얼 업그레이드는 좀 신의상 같은 게 있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 새롭고 재밌는 컨텐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푹 쉬다가 오시고 힘든 일이 생기시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힘이 되어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좀 아쉬운 소리 하고 좀 이제 막 힘든 모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작년 중반? 작년 초중반쯤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 채팅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채팅 없으니까 아예 내 방송은 내가 뭔 얘기를 하면은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내용이 진짜 거의 맨날 이어진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인지하고부터는 최대한 그런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그 당시부터 이미 힘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도 자꾸 요새 이걸로 찌찡댄다는 거를 왜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나도.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이제 힘든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요새 저 채탈 때마다 자꾸 이 얘기를 한 애를 인지하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을 좀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쌓여왔던 게 그런가 보다. 그때부터 계속 쌓여오고 있었던 게 이제서야 터진 것 같아. 시청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회피하고 부정하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인지를 잘 못했나 보다. 그런 내 모습을 좀, 그 부정적인 내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있고 같은 그런 찡찡대는 게 반복되고 그랬나 보네요. 인지 부조화. 시청자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연말에 또 전대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끔 한 번씩 전대할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막 최소 15명부터 해가지고 막 30명씩 대기하고 그런 적들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연말에 전대 컨텐츠 하니까 10명 안 들어와, 7명인가? 들어오고 나서 대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끝나가지고, 그 뒤로 또 전대 컨텐츠를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 내가 진짜 많이 잊혀졌구나 하면서. 그게 회피하려고 하다가 우울증이나 번아웃으로 드러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마지막. 아마 뭐 지금도 갑자기 전대 컨텐츠를 연다 하면은 참여할 사람 많이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연 게 아니라 아마 미리 공지를 하고 했던 건데, 근데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의 경험도 지금의 이거랑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인기가 지표로 드러났으니까. 막 20명, 30명씩 통화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10명도 나랑 통화를 안 해주는? 그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때 아마 그때 아마 스트레스 받고 방송도 일찍 껐던 걸로 기억해요. 연말 컨텐츠인데. 심리학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나 자신을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합니다. 트위치 시절 배경은. 트위치 시절이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더 나아요. 자, 트위치 시절엔 너무 무법지대였어갖고. 잼민이 너무 많았어, 그때. 단, 심리학 책을 읽되, 이제, 다크 심리학은 읽으면 안 됩니다. 요새 인스타에 자꾸 무슨 뭐 다크 심리학 이러면서 상대가 날 인신공격을 할 때는 뭐 말하지 말고 몇 초간 노려봐라. 그러면은 상대는 위협을 느낄 것이다. 뭐 이런 거 자꾸 오는데. 이상한 뭐 중2병 심리학이 자꾸 뭐 돌아요. 그런 걸 읽지 말고 깊은 심리학은 안 되고요. 진짜 그 다크 심리학 다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라. 이런 거 약한 심리학 좀 이제 겉핥기식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그치, 전공책은 어렵지. 심리학 전공책은 힘들지. 그쵸. 그냥 적당히 좀 이제 서정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심리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으면은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움되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무튼 그래요. 결국에는 좀 그냥 무리해가지고 계속 방송을 달려왔는데 심리학도 공부해봤으니 심리학 공부해보셨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강박증이 심했어. 내가 아무래도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막 3, 4일씩 쉬다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 야, 금세 잊어버리고 내 방송 안 오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 들어가지고 막 2주 내내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강박증보다는 강박증이 아니면은 뭘로 표현할 수 있지? 좀 무리해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거는 그래도 많이 줄었어. 그리고 지금 그렇게 활동하면은 진짜 큰일 날 거야.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랑 강박이랑 달라요? 강박이랑 그게 다른 거예요? 집착으로 넘어간다. 오, 잘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그걸로 집착을 하게 되는 게 저는 그게 강박인 것 같았는데 집착이 강해지면 강박증. 강박 전 단계인 거였네요. 그러면은 음,
근데 진짜 항상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근데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있긴 하거든요. 내가 전업으로 버튜버를 하게 되면은 진짜 하루 막 14시간씩 방송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음, 하루 14시간 방송하고 막 편집 다 6시간씩 하고 하루 3, 4시간씩 자고 좀 그렇게 막 생활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방송 많이 안 하는 것도 음, 나 돈 벌어야 되니까 현생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현생이 버추얼이 돼버리면은 아마 진짜 방송 많이 할 것 같아. 강박증이 강해지면 또 메네라가 오는 걸지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그래서 진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시청자들 자주 안 오면은 막 너 왜 요즘 내 방송 안 와? 이러고 막 트위터 같은 데에서 일상 게시글 보고 나 방송하는데 다른 방송 보러 갔더라 이러면서 메네라 와가지고 오히려 스트리머가 시청자한테 집착하고 번아웃부터 해결하십시오. 푹, 푹 쉬다 오겠습니다라고는 못하겠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심신의 안정은 좀 많이 취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보내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음, 음. 하고 싶은 거 해보시면서 지내세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 일단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은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실친들이랑 만나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난 실친들 만나서 노는 것보다 방송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더 재밌더라. 뭐 다들 방송하다 보면은 만날 일이 진짜 손에 꼽기는 한데 돈 없으니까 맛있는 음식은 좀 적당히 먹고 취업 준비도 천천히 하고 지금 첫 번째 면접 본 데는 개판이어가지고 안 가기로 했는데 두 번째 면접 본 데는 또 모르겠다. 그래도 진짜 친구들은 5, 10년마다 만나도 그대로이고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요? 5년, 10년 만에 만날 진짜 친구가 없다면 외톨이라면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라면 그건 생각 못했네. 방송인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친구 없는데.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잘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회복을 잘 하고 방송인들은 아무래도 밖에 안 나가니 맞죠? 다들 막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진짜 막 지쳐가지고 방송 안 할 땐 누워만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저도 면접 보고 와서 집에 도착했을 때가 좀 6시쯤 됐는데 자다 왔거든요. 6시에 도착해가지고 씻고 6시 반쯤에 이제 방송
키기 한 2시간 반쯤 전에 한 2시간 정도 잠들다 왔어요. 지쳐갖고. 근데 오늘은 마음이 지친 상태보다는 몸이 지친 게 컸을 거야. 자전거를 거의 한 3시간을 탔으니까. 그래도 뭐 10년, 20년 지기는 만나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내일 일어나면은 제 허벅지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알이 좀 심하게 배어있지 않을까. 큰일 났네. 내일도 자전거 타고 이동해야 할 수 있는데. 마사지 하십시오. 자, 열심히 주물러 줘야겠다. 스트레칭하고. 아, 가뜩이나 지금 허리도 아픈데. 음, 아무튼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오늘 데뷔 3주년 기념으로 컨텐츠는 하지 않았고 그냥 장기 휴방 공지 방송이었는데요.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고마워요. 자, 잘 쉬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귀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때가 되면은 이제 뭐 디스코드도 있고 팬카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아주 홍보를 하면서 공지를 할게요. 이날 복귀한다고. 간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네요. 방송 안 키는 동안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오늘 방송 또 보러 와주신 분들, 조금이라도 보다 와주신 분들, 중간에 다시 한 번씩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른호님이랑 채연님 끝까지 방송 남아 있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이후로 장기 휴방이네. 복귀할 때 다시 웃으면서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푹 쉬고 예쁜 밤 보내고 잘 자고 예쁜 꿈 꿔요. 고마워요. 잘 자고 예쁜 꿈 꾸세요. 항상 좋은 목소리, 예쁜 목소리 들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들어갈게요. 모두 몸, 마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시 웃으면서 만나요. 뱅바.